안녕하세요. 저는 코잉의 CEO 장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될 코잉을 소개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게 돼서 기쁘고 그다음에 영광스럽습니다. 코잉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먼저 이용덕 교수님이랑 어드바이저님의 조언과 그다음에 저희 팀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그분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를 표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잉. 사실 어떤 기업이든 성공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그들이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감동을 하고 그들의 목표에 공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코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표자로서 제 비전 그리고 배경, 코잉을 스타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 12살이었던 장호영은 부모님에게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영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에서도 그 촌동네라는 네브라스카주, 거기에서도 주의 수도인 오마하가 아닌 오마하에서 차를 15분 타고 가야 나오는 베닝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리고 기독교 백인 집안에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12살이었던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도 학원을 갈 필요도 없었고 뛰어놀아도 흙구덩이인 운동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온 집 주변이 잔디밭인 마당이었고 그 다음에 운동에 관한 유스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 엄청난 학업을 견디다가 온 저에게는 휴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따뜻함,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과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들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모습에 저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좋은 기억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미국 생활에서 생긴 두 질문이 저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사실 한류가 이렇게 열풍이 되기 전에 서방 국가들로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질문입니다. 한국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학교에서 역사지리 선생님이 계시는 교실 앞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짜증이 났던 게 한국을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 옆에 적혀있는 글자가 The Sea of Japan. 뭔가 한국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단어였죠. 그래서 저는 12살의 유교 보이였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항상 복종하라고, 복종에 가까운 수용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뭔가 모를 정의감에 사로잡혀 역사지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역사지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지도에 적혀있는 게 The Sea of Japan이 아니라 The East Sea입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The Sea of Japan이라고 적혀 있잖아. 저는 그거 아니고 The East Sea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거가 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좀 잔인했던 것 같은데 살아남기 위해 서툰 영어를 하는 중이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겨우 소화해내고 있는 아이에게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오라는 거는 사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도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역사적인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잘 다룰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한국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진 만큼 미국인들도 내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당시 학교에서는 The International Day라고 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한국을 올리고자 보시면 한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이시죠? 네, 제 모습 보이시죠? 저 옷을 입고 유학원에 연락까지 해서 현지에서 윷놀이와 한복을 구해가지고 학교에서 윷놀이를 합니다. 그때부터 소위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인싸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문화의 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대해 좋은 감정이나 미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어떤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가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창구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 3년 동안 서울 안에 있는 역사 문화 의적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받아서 청소년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생활했던 홈스테이 가족을 초대해서 제가 사는 나라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는 활동을 같이 하던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것이 예코라는 단체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활동을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대표직으로 있고, 최근에는 영국 다큐멘터리 채널에도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어때? 한국에서 뭐 했어? 한국 잘 여행했니? 물어보면 다들 말하는 게 한국 좋아. 근데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자료조사도 했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제로서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 생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 사귀기는 그 다음 순위고요. 다다음 순위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건데, 한국에 와서 모두가 가는 DMZ, 군사분계선, 아니면 남이섬, 그런 장소를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 스며들고 여행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을 하러 오거나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생활에 포함된 요소들을 자기만의 투어 콘텐츠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리는 일종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이 코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 사업 코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고입니다. 일단은 코잉은 직관적으로 다들 아셨을 것 같은데 코리아와 ing의 합성어고요. 한국에서 뭔가를 한다, 뭐든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잉은 또 고잉이랑 발음이 비슷한데 어디든지 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모양을 잘 보시면 K와 O를 변형시켜서 만든 로고입니다. 그래서 팔 벌려 즐겁게 뛰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코잉의 밝고 활기찬 성격을 투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히 투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투어 자체도 여러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상품들이 하나의 가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을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치로요. 저희가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 그것이 정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이란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행동이나 말을 통해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이라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4가지의 하위 가치들을 저희가 생각해냈고, 그 다음에 코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을 구체화시킨다면 결국에는 내가 특별하게 느끼는 공간, 내가 주가 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 become important, 그리고 I로 시작하는 4개의 하위 가치들을 선정했습니다. Intimacy, Identity, Interactive 하고 Individual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도, 자아 실현, 그 다음에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개인 맞춤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코잉은 한국을 소개하고 싶은,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을 알리고 싶은 그 누구도 코잉의 잠재적 가이드이고, 한국에 놀러 오든 공부를 하러 오든 일을 하러 오든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코잉의 잠재적인 투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테이트먼트로 귀결이 되는데,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나다운 여행을 하자라는 의미의 It's my travel이라는 구절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합쳐서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에 잘 스며들 수 있게 It's my travel with Coing 이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저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잉은 플랫폼인 만큼 저희의 고객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은. 그래서 첫 번째는 투어리스트. 이들은 코잉을 이용하면서 개인 맞춤형 여행을 찾을 수 있고 문화도 교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소개하고 본인의 유니크한 이 투어 상품을 만들면서 자아 실현 또한 거기에서 오는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코잉은 중간지대를 맡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플 내에서 이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4개의 I 가치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디자인이 완료된 어플 화면을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투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예시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롯데월드에 교복 입고 가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스트릿 체험, 한국의 핫한 거리, 핫한 카페, 핫한 식당 이런 곳들을 다니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찜질방도 다니고, 사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투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완료한 그 어플리케이션 내부 디자인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잉은 일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가이드와 투어리스트로 나뉘어서 선택지가 나오고요. 개인정보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 비밀번호 발급, 비밀번호 잃어버리실 때 많으시죠? 그때 임시 비밀번호 발송하는 부분이고요, 과정이고요. 투어리스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 맞춤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문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문들을 날짜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잉 어플에서 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투어들부터 소개를 해줍니다. 이건 투어리스트가 가입했을 때 보는 마이 페이지이고요. 보시면 찜한 투어들, 찜한 가이드들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할 투어, 그 다음에 후기를 남기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워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가이드가 가입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본인의 소개와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만큼의 지금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투어를 등록을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일단은 외국인을 대하는 일이고, 그 다음 이분들이 국가에서 공인된 해설사나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준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림으로써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조금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정 카테고리들이 있고 투어를 준비하면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알고리즘에 쉽게 등록이 되게 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가격 설정까지 디자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어떤 장소를 갈 건지 가이드가 직접 검색을 해서 다 작성을 하고 날짜와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어를 등록하면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거고요. 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 가능한 시간에 누르고 보시면 결제 정보도 눌러서 결제가 완료되면 투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 맞춤과 이 소통이라는 가치를 더 살리기 위해선 그냥 신청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채팅방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 가이드와의 소통을 통해 투어 루트에 조금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을 최대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건이라던가 그런 본인 취향과 선호에 맞춘 투어 루트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 가이드와 투어리스트 간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잉 자체 회사와의 채팅방을 가이드와 그리고 투어리스트 각각 개설을 해서 언제든지 사고가 터져서 즉각 조치가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고, 이제 어느 사업이든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플랫폼인 이상 트래픽 유지를 위해서 트래픽이 떨어지면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저희가 본 가장 큰 위험 요소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적 지원, 홍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가 소멸하는 것이 플랫폼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이 중개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 인증 제도와 그 다음에 코잉 플랫폼 이외에서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적발되거나 다른 SNS 계정을 주고받는 상황이 적발되었을 때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 문제도 있겠죠. 저희는 데이팅 어플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인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씀드린 채팅방 개설을 통해서 언제든지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3개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출시는 1월 혹은 2월 초에 될 예정이고, 모델 2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목표는 모델 1으로 잡고 있고, 1월에서 2월까지 모델 2를 구현을 완료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MZ세대는 SNS를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도 SNS 중심으로 할 생각이고요. MZ세대의 경우 아까 다른 조의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인스타그램의 활용도가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컨텐츠 위주로 갈 거고, 정말 나다운 여행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면서 영상과 사진으로 공유하면서 이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만 그 대상은 아니겠죠. 유튜브, 틱톡 이런 여러 SNS에서도 홍보를 진행하고, 유튜브와 틱톡에 영상을 띄우기 위한 지금 홍보 영상 제작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 투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플루언서,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이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코잉을 이용할 만한 동기가 있는 조직들과 사람들에게 코잉이 먼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저희 코잉의 잠재적인 고객이자 또한 홍보처인 조직들의 예시를 저희가 써놨고요. 이것이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최종 출시는 지금 1월로 해놓았습니다.
저희 이제 아레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잉 팀원 분들이시고 이 수업에 같이 들었던 팀원 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계신 분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가영님이랑 지영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자 분들입니다. 저희는 인원이 좀 많아서 9명인데 개발할 게 많아서 오늘 자리는 못 하셨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라서 코잉은 당연히 사업이 수익 창출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수익 창출에서 끝날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저출산과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대세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내 인종차별은 이미 만연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인들이 떠올리는 외국인들이라면 보통은 다 백인의 금발, 파란 눈을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그런 인종차별의 경험은 여러 SNS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이미지에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잉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조금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인의 편견도 깨부순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더 좋은 한국의 그런 친절함과 정을 나누면서 외국인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최근 서울대학교 그 혁신차원국가 대한민국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이 최근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체가 되기도 했고, 물론 이 심포지엄에서는 AI 기반 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잉도 그 도시 곳곳을 탐험한다는 의미에서는 지역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신문은 어제 신문입니다. 제가 읽다가 발견해서 바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어쨌거나 제 꿈에 동참하기를 오늘 바라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를 뒤늦게나마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만 원 주셨는데 3만 원 썼습니다. 네, 변호사 법적 자문 비용으로 3만 원 썼고 로톡 상담 결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에서 주신 돈을 거의 다 썼는데요. 네, 명함 만드는데 88,000원 들었고 지금 홍보 영상 제작 중인데 180만 원 크게 한번 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